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특히 그 지금의 홍땡땡 시장에게 저거 한번 추천. 근데 뭐 작전 좀 예. 해봐라. 작전전은 몰래 민주 똑똑 대구 톡톡. 제2탄 정치인 인 대구. 정치인 인 대구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우리 민주당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 현장, 의정활동 당원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파 동국갑 지역위원장 신여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부의회 의원 김종연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그 영상 처음 보시는 예. 분들에게 이 대파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 잘 아시겠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소파입니다. 그렇죠. 잔물결이라는 뜻이죠. 예. 잔물결. 그럼 대파가 왜 나타났느냐?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인, 부인, 아, 진짜. 내 호가 왜 소파인 줄 아시오? 이거 뭐? 나는 여태껏 어린이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오. 먼 날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것이오. 부인께서는 그 물결을 지켜봐 주십시오. 오래오래 사시오. 어린이를 부탁합니다. 여보. 아, 너무. 그래서 예, 예. 소파 방장환 선생님의 유지를 지키려고 네네. 아, 제가 또 대구에 살고 하니까 어린이 운동가가 되고 싶어서 네. 대파라고 호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 대구니까 대파다. 예, 굉장히 이렇게 유치한 연결이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대파는 무슨 대파? 쪽파 아니야.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파의 기운을 품은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건데요. 네. 입당하시는 선거에는 몇 번을? 2018년 지방선거와 네. 2022년 지방선거를 출마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덕과 네. 촛불의 힘을 입어서 쉽게 됐고 2023년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두 번의 눈물을 흘리셨군요. 한 네. 번은 기쁨, 한 번은 슬픔의 네. 눈물을. 예.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실 분은 그 2016년 입당 후에 선거만 3번을 치르신 분입니다. 선거로 다져진 정치 근력, 권력이 아닙니다. 근력입니다. 자, 정치 근력. 근력하면 네. 대파가 또 한근력 아닙니까? 멋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정치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 마니아, 머슬 마니아, 우리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재현 위원장을 우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 표를 보시면 서구 산업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당원 여러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요. 이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500원짜리 제품 구매하듯이 그렇게 꼼꼼히 비교하고 나서 윤석열, 신상정 네, 서재현 청년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재현입니다. 2022년도도 사실 힘들었고 2023년도 힘들지만 정말 더불어서 좀 희망 가지고 저도 좀 어렵지만 희망 사고 활기차게 한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함께 파이팅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네. 지난 4년 네. 활동을 동영상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금방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훅훅 지나가는데요. 네. 네. 막 에피소드도 많고 네. 좀 뭐 사실 혜택 받아서 선거에 나갔지만 또 결과가 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어서 좀 예.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당도 또 대구에서 신뢰받고 네. 또 더 성장해서 이제 좀 내년에 총선 승리 그리고 또 이후에는 대선 승리에 또 발판을 예. 마련하는 그런 걸로 이제 좀 쓰였으면 하는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아, 네. 네. 여기 좀 표정을 보시니까 되게 그 선거에 나갔다가 그 쓰라린 아픔을 겪으신 건 동병상련을 이렇게 얼굴로 다 보여주시네요. 슬퍼. 이 사람이 진짜.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3번 출마하신 거죠. 네, 3번인데 여당으로 3번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당인데. 3번 출마하신 네. 2018년부터 한번 쭉 한번 상처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도는 제가 동구청장으로 나갔었고요. 네. 2020년도는 동구가 국회의원 나갔고, 2022년도에는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네. 예. 많이 기회를 주셨죠, 사실은. 예. 2018년 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계셨어요. 예. 구청장 출마하셨잖아요. 같이,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 동구에 네. 구청장 출마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뭐 사람은 저보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용기가 없고 두렵고 이래서 못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재현이라는 사람이 동구청 출마를 딱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쟤 뭐지? 네. 쟤 뭐지? 예.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 딱 출마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네.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러고 대단하다 용기를 내는 게.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동구청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예. 그 주변 환경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큰 용기를 내셨는지 한번 말씀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실 다들 주변에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뭐 사실 중앙에서 누구 라인 타고 왔냐고 계속 물어볼 정도로 했는데 제가 2017년 11월에 혼자 입당했습니다.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왔어요. 뛰어왔어, 제가. 죄송합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죠. 뛰어와서 혼자 문을 열고 입당을 했는데, 저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준비하다가. 네, 보통 그렇죠. 네, 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후보가 없는데, 이제 다른 당에서 안 돼서 넘어온 거예요, 이분이. 근데 예. 저도 지금은 또 청년위원장, 그때 진짜 찐 청년인데, 찐청년, 네. 이런 식으로 좀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금액이라든지 도전, 두려움도 있지만, 좀 이런 식의 정치를 내가 같이, 특히 저분과 같이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온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청년위원장들한테, 그리고 신현철 그 당시에 이 의원님 또 그때 후보로 이렇게 네네. 거론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추천하고 여쭤봤는데 사실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된 건데. 사실 이제 그 대구에서 구의원 위에 출마한다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구청장 출마한다 하는 거는 네. 100% 떨어진다고.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몰랐어요. 붙을 줄 알았어요. 청년이시네. 그러니까 청년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모르니까 한 거예요. 모르니까. 한편으로는 뭐 쟤 누구냐 뭐 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또 보니까 용기를 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정말 뭐 앞으로 뭐 하겠다. 나 대신 떨어져서 고맙다. 예. 예. 아니 우리 청년 민주당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다 이런 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선거를 하다 보면 뭐 재미있는 일도 그리고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조금 지금은 낯선 건 아니잖아. 40대가 뭐 시장 후보도 나오고 구청장인데 예, 그렇죠. 4년 전에는 부청장 후보는 사실 50대도 젊고 60대라서 부청장 후보면 뭐 구청장 아들이세요? 막 그냥 제가 후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계속 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뭐 아버님 뭐 어머니 하잖아요. 그러면 명함을 줄 때도 아이고 어머니 뭐 구청장 후보 뭐 국회의원 후보 서전 이렇게 하면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가씨한테도 어머니 이래서 서로 네. 이게 조금 이게 애매하고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함이 뭐있어요 예, 명함 딱 드렸어요, 아버지. 진짜 명함 없어요? 예, 저기 있어가지고. 아 예. 예, 한번 그게 눈치가 제요. 없어요. 네. 명함을 차에 두고 갔다, 차고. 아 괜찮아. 그럼 뭐 아무 명함 명함을- 그냥 명함 주는 척 해보세요. 예, 명함, 네. 예. 아니 아버님, 구청장 후보 서전입니다. 이 양반아 내가 왜 당신 아버지고? 뭐 이런 얘기.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충 이런 건 겁니까? 이런 아 내용이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진짜 당황스러웠겠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특히 그 지금의 홍땡땡 시장에게 특별히 고마운 일이 있으시다고. 예. 제가 그 홍준표 시장 후보한테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대했던 게 선거 운동을 안 해요, 이분이. 그렇죠. 예. 저는 새벽 2시에 막 저기 출정식 하고 있는데 이분은 오후 2시에 출정식 하고 하루에 예. 일정도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새벽부터 저녁 한 뭐 9시, 10시까지 쉬지도 않고 해서 아니 이거는 기본이다. 선거 결과에 떠나서.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제 17.97%인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시장님인데 아침부터 정말 선거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게 한 15%안 됐을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선거비가 못 받아요 지금. 아, 보전 받게 돼서 그렇죠.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고맙다. 네. 그런 예. 다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아, 홍준표 시장이 네. 뭐 은인이네, 그렇죠? 은인은 아니고요. 조금은 이제 저한테 더 예.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셨다. 네. 예, 그렇게 뭐 네. 동부청장, 국회의원, 시장 이렇게 굵직한 후보들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시장 후보 이후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에 네. 도전장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그래요. 그 청년이 네. 많지만은 아무나 청년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청년위원장 못합니다. 예. 못하시죠. 저는 나도 하고 싶어도 청년위원장 못합니다. 저도. 왜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나도 그 나이 되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꼭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예. 때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마치 우리 6월 17일에 우리 이 대구시당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 대파 선생의 현장 스케치 함께 가보시죠. 아, 예. 저도 동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대파로서 현장에 참석했는데 젊은 청년들이 기운이 대단합니다. 특히 그 열정적인 모습, 또 창의적인 그 행사 준비 살짝 겁이 나기도 합니다. 2028년, 2027년 지방선거 총선에 우리 청년들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내 자리도 없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시군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확실한 거는 정말 다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큰일 낼 것이다. 앞으로 우리 대구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인재들이 무릎 꿇고 있고 더불어 우리 민주당의 대구 청년위원장들이 네. 청년위원장 위원들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대구의 변화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우리 서재현 청년위원장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앞서 좀 말씀 못 드렸지만 이렇게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 나가고 왜 청년위원장 네. 어떻게 보면 그 기존 관행, 선입견, 뭐 소위 말해서 급이 좀 낮다 이런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 그런 기존 관념에 대해서 그 변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는 거는 우리 스스로 두려워해서 말씀 주셨지만 청년 발대식도 어떤 기존과는 다르게 부위원장들이 축사도 하고 그리고 뭐 애국가도 2절 부르고 단가도 부르고 이런 식의 그런 기존에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선입견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뭐 청년위원장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선당우사는 아니다. 저는 당사일체, 당의 목적과 제 개인의 목적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도 청년위원장 한 게 청년에게 제가 특혜를 받아도 청년위에서 그것을 제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말씀하셨지만 총선 승리도 있고 당내에서도 경쟁력 이런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역할을 제가 잘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번에 네. 그 발대식 때 네. 청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위원회하고 같이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면은 대학생들은 사실은 이게 의욕도 있지만 노하우랑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제 제가 뭐 이거 하자 이런 컨셉을 가자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필요한 것들 그에 대해 고민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또 심부름꾼으로 해서 딱 연결하고 네. 그래서 해보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제가 경험했던 약간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접목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그 정치 그 선거 경험으로 다져진 정치 경험을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다. 그렇죠. 선거 경험도 있고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이런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고민도 있습니다. 작성위원회도 또 뭐 한 4년 있고 하면은 또 어떤 학생은 또 1년 후에 또 청년위원회를 둬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역사라든가 전통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네.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지역 현안에 청년 정책이 나오면은 청년이 답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네. 듣습니다. 그럼 청년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제가 청년위원회 문에 좀 똑똑 두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두드리시고 가져가셔야죠 이제. 그럼 요즘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뭐 네. 청년 취업이나 주거 그리고 뭐 요즘 인구 소멸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출산을 적게 한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뭐 조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시다면? 예. 그래서 지난번 시장 후보 공약도 사실 1호가 청년 네. 미래원에서 청년이 유출되지 않는 대구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급이 좀 작지 않습니까? 예. 능력에 비해서 그걸 시나 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사실 경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드럼을 치거나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독후감 쓰거나 예 웅변대 아나운서 하고 싶은데 그런 발성 연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 경험을 시켜주고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성을 찾아가는 네. 그런 관계를 좀 하고 싶고 제가 청년 하니까 오해하시는데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이 예를 들어 뭐 타직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5, 60대 은퇴하시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이 목돈을 청년들 주거비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돈들이 수익이 여기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소비가 되면 이 경제도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청년이니까 청년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 그래서 청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우리 그 대구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조건, 정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문화 뭐 예술적인 그런 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걸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주거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드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네.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위원회에서 그 목소리를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위 운영위 자체에서도요, 그 매월 마지막 주 운영위를 열자. 그런데 네. 이제 우리끼리 하지 말고 지역별, 지역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좀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 목소리도 좀 편하게 듣고, 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생각했던 정책도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해서 이걸 조례로 좀 제정될 수 있는 예.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각 네. 의회 이제 의원님들이 각 부서마다 그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특별히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매달 마지막 주에 하는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저한테 각 구마다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요즘 국민의힘 보면 네. 참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부러우세요? 네, 아니 부러우면 안 되는데. 부러워서 지는 건데. 거다.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하려면 잘한 건 잘했다. 네, 맞아요. 뭐 우리 편에도 맞습니다. 못한 건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는데 네. 유일한 게 지금 요즘 뭐 천하람, 아, 네. 이준석 이런 청년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또 청년위원회 발전식을 보고 국민의힘만 천하람, 이준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구에도 청년들이 많다. 그 중심에 우리 청년위원장 예. 서전 위원장이 있어서 우리도 희망이 있고 뭐 혹시 또 다음에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적극 밀어줄 생각이 있는데 아니면 예. 국민의힘도 40대가 네. 당대표 나오고 하는데
민주당이 더 개방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그렇죠. 더 소통하는 청년을 더 위하는데 진작에 민주당이 먼저 40대가 당대표에 도전했어야 되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예. 굳이 서전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 40대가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당에서 뭐 컷오프 되는 일이 없어야 네. 진짜 우리가 국민하고 견줘서 우리 당이 더 청년들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열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또 장경태 의원 또 30대고 의원 또 뭐 당대표 후보도 이동학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 또 한번 출마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마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문턱이 낮잖아요. 막 거부감이 국민의힘처럼 막 나오지 마라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라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준비도 하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뭐 당대표도 있고 최고위원 또 도전해서 그렇게 좀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또 저희들 청년의 또 어떻게 보면 책무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예. 제가 요즘 해보니까 그 8대 때 지방의원하고 이번에 9대 때 그 지방의원들 의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번에 그 청년들이 많이 됐잖아요. 사실 뭐 청년들 뭐 대학생들 인생도 얼마 안 살았는데 뭐 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의정 활동을 살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진짜. 청년들이. 새로운 예.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기득권하고 결탁하지 않고 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훌륭하게 그 잘하고 어른들이 예. 청년 대학생들을 걱정하는 거는 기우다. 그래서 청년들도 충분히 어른들이 걱정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된다. 더 잘한다. 또 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당대표 최고위원 되더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년들이 맞습니다. 꼭 뭐 당대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의 희망과 꿈을 우리가 억누르는 막는 그런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청년이 열심히 하면 어른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준비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민주당의 문턱을 두드려도 됩니다. 넘어오셔도 됩니다. 예, 서재현 그 청년위원장님.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사실은 대선 지고 또 지방선거도 또 참패해가지고 사실 마음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 니탄 내탄 이것보다는 조금만 힘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총선, 대선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서로 준비를 해서요. 그 이재명 당대표도 얘기했지만 서로 우리 안에 다른 작은 차이로 이걸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원팀으로 해가지고요. 대구시당만의 우리만의가 아니라 대구시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야 대구시당이 필요하구나. 정말 그래서 그 결과까지 좀 좋게 얻어낼 수 있는데 저도 역할할 것이고 우리 당원 여러분도 함께 힘을 합치기를 개인적으로도 또 소망하고 그렇게 저도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까? 네. 아직 저는 정말 중요한 거 물어볼 게 하나 남았는데 아니 무슨 뭐, 네. 뭐 미리 말씀을 서전 위원장이 네. 뭐 펀드 주식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 증권회사 출신이죠. 예.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는데 네. 좀 돈 버는 방법 뭐 좀 좋은 거 없습니까? 도이치 모터스를 사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예. 사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아니, 뭐 못 진짜 지죠. 그거 말고 좀 주식 좋은 거 한번 추천. 근데 뭐 작전 좀 예. 우리가 하나. 작전들은 몰래 예. 네, 사실 주식이 힘들어요.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돈 좀 버셨어요? 저는 네. 저도 한 2004년이니까 한 15년, 16년 쭉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수익을 냈을 때도 있고 네. 최근에는 생계를 위해 조금 이제 뭐 생계는 벌었어요. 최근에는. 네. 네. 그런데 늘 이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네. 예, 주식을 욕심 안 내고 또 이렇게 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체험할 때 야 이 제품 좋구나.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 그게 저는 주식회사 있고 펀드 해야 되는데 예. 그걸로 돈을 못 벌었으면 어떡합니까? 못했으니까 정치하려고. 아니, 우리는 뭐 아니 어떻게 솔직히 먹고 살라고? 좀 빼돌린 거 있어요. 빼돌린 거는 뭐 어떤 작전 내가 네, 저는 선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 네. 그 좀 숨기고 싶어 하신 것 아, 그러지 마.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자리로 같이 좀 먹고 옮겨서 삽시다. 더
진짜. 얘기를 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다닐 때 제가 그 별명이 주식 빼고 다 잘했어요, 제가. 아니, 뭔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주식을 잘 해야지. 네, 그 주식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고집을 하면 안 되구나. 이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예. 나만 옳다고. 이게 사실 정치 이렇게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진짜. 돈 버는 얘기 안 해주시고 돈 예. 잃은 얘기. 돈 있는 얘기 하면은, 그럼 주식 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럼. 아니죠. 주식은 해야죠.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계 수단이 아니고 자산 증대의 한 요소로 또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민생과 연결되니까 저희들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네. 관련해서 특검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지 않아요. 3명이 주식 투자하는데 정보를 비대칭성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보는 공개적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 있어야 되죠. 서 위원장님 말은 예. 단기간에 돈 벌려고 네. 막 단타면 하는 게 아니라 묻어- 장기적으로 보고 가치에 투자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예, 예. 대파 선생님, 우리 이제 청년위원회 앞으로 더욱더 잘 되라고 이 대파 기운 한번 불어넣어 주시죠. 청년위원회, 네.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답이다, 뻗쳐! 뻗쳐! 자, 예, 감사합니다. 민주 똑똑. 대구 톡톡! 우리 정치인인 대구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대구 민주당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현 청년위원장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서 위원장님, 이따 가지 말고 제 술자리에서 좀 네. 우량 좀 얘기 좀 주세요. 아, 끝났습니까? 작전 좀. 네. 끝났어. 끝났어요. 작전 좀. 이따 갈 때 좀 얘기 좀 해줘요. 지금